요즘에 핫한 인물 중에 한 분이 네.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 네. 이분이 다음 대통령 선거에 나올 거라는 기대가 많았는데 안 나온다고 한 겁니까? 반기문 총장이 나오고 안 나오고보다 국내 정치 상황에서 반기문 총장을 활용하는 측면이 강하죠. 그러니까 반기문이란 카드도 있다라고 해서 김무성을 압박하는 김무성 압박용 카드의 성격이 굉장히 강하다라고 저는 일단 봅니다.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여권에서 청와대나 이쪽에서 네. 김무성 너 말고 당신 말고 반기문도 있어 조심해 이런 메시지입니까? 지금 청와대로 봐서는 특히 친박 주류 핵심과 박근혜 대통령 입장에서는 여권에 대한 어떤 장악력을 높이고 그 장악력이 높으려면 어떻게 해야 높아지겠습니까? 당연히 다음 대권을 창출할 수 있을 가능성이 있을 때 장악력이 높아지겠죠. 지금 친박들이 대부분 친이로 넘어가고 있다. 그래서 몇 명 남지 않았다. 이런 이야기를 들리는 원인이 뭐겠습니까? 다음에 친박 쪽에서 대권을 창출할 가능성이 없고 그래도 친이 출신들이 여권 주자 지지율에 대권 후보 지지율에 상당히 높은데 랭킹돼 있다 이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은 또 친박은 어떤 형태로든 자신들 쪽에서 대권을 창출할 수 있다라는 가능성을 보여줘야 레임덕을 늦추고 또 여권에 대한 전국 장악력을 높일 수 있겠죠. 그러니까 바로 그 지점인데 지난번 전당대회가 이제 김무성 지금 현 대표 대 서청원 전 대표의 격돌 아니었습니까? 예. 그 메시지는 단순하죠. 서청원 대표가 당권을 쥐었다면 당청 관계는 굉장히 원활했을 겁니다. 김무성 대표가 되는 순간 각이 잡힌 것이죠. 예. 그러면 김무성 대표를 어떻게든 제어해야 되는데 제어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하나는 뭐냐면 당신의 차기를 제어할 수 있는 수단을 우리는 가지고 있다. 그게 두 가지가 있는 게 하나는 반기문 카드, 예. 지지율 40% 정도 나오는 또 하나는 뭐냐면 재밌는 게 이른바 초이노믹스입니다. 초이노믹스. 최경환이라는 카드가 있죠. 레이그노믹스 있고 아베노믹스 있고 근해노믹스 있지만 부총리노믹스를 좀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럼 최경환을 부양하겠다라는 대권 카드라는 건가요? 그렇죠. 만약에 경제가 살아난다면 이것은 최경환의 성과라는 정치적 함의가 복선으로 깔려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러니까 김무성을 견제하기 위한 다양한 견제 기제로서의 반기문 초이노믹스라는 이 두 개가 있다. 이렇게 시청자분들이 좀 이해하시면 좀 정치적 복선을 좀 더 좀 쉽게 이해할 수 있지 않겠냐. 이 정치권에 있는 얘기가 참 흥미진진합니다. 네, 저는 그 부분에 이런 게 좀 있다고 봐요.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은 본인은 한국의 대권이나 이런 부분에 관심이 있다거나 명확하게 없다거나 이런 이야기는 안 할 거고요. 또 유엔 사무총장 직위에 이렇게 초연한 입장을 계속할 겁니다. 그게 본인을 위해서 좋죠. 나오든 안 나오든. 예.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공중에서 이렇게 낙하를 하면 공수부대로 바닥에서 비빌 때가 있어야 아무리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지지율 1위가 나오고 하더라도 이 여권 내부에서 자기 기반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누군가는 그 기반을 갖다가 토대를 닦아 놓는 현지를 점령해서 이 보병을 상륙시키는 그런 역할을 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거기에다가 낙하산을 투입해야 착지 포인트 되죠. 예. 그렇다면 그 역할을 누군가가 수행해야 될 건데 현재 여권에서 도대체 그걸 누가 수행할 만한 능력이 있는가? 그런 부분에서 제가 볼 때는 페이스메이커, 즉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언젠가는 출마를 할 가능성이 있을 때를 대비해서 이 친박 핵심 중에서 누군가 총대를 메고 대선 주자로 자기의 지지율을 하고 그다음에 친박들을 모아놓고 이렇게 다독거릴 필요가 있을 건데 그 부분에서 최경환 부총리 역할이 있는가 아닌가 저는 그래 봅니다. 알겠습니다. 일단은 반기문 총장의 말을 전해야 하는 진정성이 있는지 한번 얘기를 직접 한번 전해 듣고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에 대해서 물어보니까 정치반, 외교반 걸치는 것은 잘못됐다. 안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반 총장께서는 지금 이러한 국내에서 여론조사나 보도가 나오게 되면은 굉장히 당혹해 하실 것으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치반, 외교반 몸담는 것은 안 된다. 몸 걸치는 것은. 자, 제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반기문 총장 본인이 정치반, 외교반 걸치는 건 안 된다라는 게 포인트가 있는 게 아니고 누가 얘기를 했냐입니다. 예. 유기준 의원이 얘기했죠. 친박 핵심이죠. 예. 그럼 아까 황 수장과 제가 토론했던 바로 그 내용을 담고 있다. 우리 쪽에도 김무성 당신 말고 지지율 40% 육박하는 카드가 분명히 있다. 그 다음에 나와 커뮤니케이션 하고 있다. 라는 게 메시지의 본질이라는 얘기죠, 지금. 예. 아니, 저 궁금한 거는, 지금 반기문 총장 출마 안 합니까? 합니까? 할 가능성이 있습니까?
저렇게 얘기해놓고 할 수 있습니까? 저렇게 이야기하고 해서 뭐 문제가 될 게 뭐가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초대 신선당 당수가 있었죠. 안철수 현상입니다. 출마 안 한다 그랬습니다. 안철수 그 구름당이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신선들의 당. 구체적인 정치적 기반 없이 붕 떠 있는 것이죠, 지금. 예. 반기문 총장이 지금 새누리당 당원입니까? 새정치민주연합 당원입니까? 아닙니다, 아무도. 그냥 하늘에. 근데 하늘에 떠 있는 거죠. 신선했겠죠. 유엔이라는 것은 세계 평화를 위해서 노력하는 기구이고, 반기문 총장의 행보는 전부 다 국민들 눈에 봤을 때는 우리나라 정치는 실정이 나고 짜증이 나지만 반기문 총장이 하는 것은 좋아 보입니다. 붕 떠 있는 것이죠. 안철수 현상처럼. 그런데 이 신선당 당수가 지상으로 강림했을 때는 전혀 상황이 다른 것이죠. 예. 예를 들자면 새누리당 후보가 됐다 칩시다. 절반의 좌파 진영은 격렬하게 공격할 겁니다. 예. 야당의 후보가 됐다 칩시다. 보수층이 격렬하게 반발할 것입니다. 추상일 때는 아름다울 수 있으나 그러니까 이게 100m 미인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100m 미인. 가까이 다가왔을 때는 양상이 전혀 다르다. 반기문 총장이 그걸 모르지는 않을 겁니다. 또 하나는 뭐가 있는가 하면 87년 체제 이후에 정권을 맡았던 주체들이 후보를 인공적으로 부양하려고 해서 성공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인공부양. 예. 예. 그러니까 반기문을 인공부양하겠다, 뭐 최경환을 인공부양하겠다는 시도와 절박성은 있으나 예. 현실적으로 성공할 가능성은 매우 희박하다. 저는 이 개헌론이 지금 대두하고 있잖아요. 여야에 솔직히 뭐 깨놓고 이야기하면 고만고만한 도토리 키재기 하는 도토리들이 내가 되기도 어렵고 당신도 되기 어려우니까 개헌을 해서 나눠 가지자. 그래서 선거구제까지 바꾸어서 우리가 오래오래 해먹자라는 부분이 포함되어 있는 거죠. 이런 개헌이 포함되어 있는 이런 어떤 이 여야의 잠룡들 구도에서 제가 볼 때는 반기문 총장이 만약에 박근혜 대통령과 손을 잡고 친박이 밀면서 나오게 된다면 파괴력이 만만치 않을 수 있고요. 최소한의 그 안철수 전 후보처럼 그 뜬구름 잡는 식의 내용은 안 될 수 있다. 왜냐? 본인이 일단은 경력이나 이력이 검증된 사람이고 실제로 살아있는 권력이 민다고 하면 이 파괴력은 만만치 않을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여권 내부에 일정한 지지 기반도 있고요. 이런 양상이 벌어질 때 현재 개헌론자들이 오스트리아식 이혼집정부제 분권 개헌을 껴는 부분이 굉장히 곤혹스러운 상황으로 도덕적으로 몰릴 수 있죠. 이런 양상에서는 그 현행 대통령 제도로서 거의 평정해 갈 수 있는 가능성도 있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내년에 벌어질 이제 본격적으로 1월부터 개헌론을 벌이지 않겠습니까? 이 부분이 이제 박근혜 대통령하고의 싸움이 어떻게 정리해 가는가에 따라서 이 개헌론에 섰던 사람들이 전부 지리멸렬해지는 사태가 벌어질 수도 있다고 저는 봅니다. 저는 황 소장 말씀, 전체적인 기존도 동의를 하는데 좀 한 가지 차이가 있는 것이 물론 안철수와 반기문의 차이는 친박이라는 구체적 현실 정치태에서의 세력이 있냐 없냐. 예. 안철수는 안철수밖에 없었지만 현상밖에 없었지만 뭐 반기문은 친박이 있을 수 있다라고 그 전제로 본다면 옳으신 말씀인데 문제는 그 친박이 결집된 세력인가. 이분에 저희가 동의할 수 없는 것이 가장 최근의 두 번의 선거, 예를 들어 서울시장 경선 때 정몽준, 김황식이 붙었습니다. 그 다음에 지난번 전대에 서청원, 김무성이 붙었습니다. 과연 이른바 친박이라 이름 붙이는 것이 세력으로 존재하느냐, 예. 아니면 박근혜 대통령이라는 상징 이외의 오합지졸인가. 여기에 따라서 반기문의 운명이 달라질 수 있는 것이죠. 대통령께서는 오합지졸일 가능성도 꽤 있다고 보시는군요. 저는 박근혜 대통령을 빼버린다면 그 세력은 세력으로 정치 세력으로서의 의미가 거의 없지 않느냐 이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